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팬더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개통은요, 동두천 연천이 올 연말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GTX C노선 북부 연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이고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동두천 연천 철도 건설 사업이 검증이 성공리에 마쳤고, 영업 시 운전 영업하기 전에 통상은 한 2~3개월 정도 시운전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 정도 개통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보도 내용으로 보면은 연말 12월에 개통할 예정이어서, 제가 보기에 시운전상에 특히 10월달까지 시운전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라면 올 연말에 개통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동두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연천이라는 곳입니다. 다른 지도에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동두천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운행은 소요선까지 지하철 1호선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까지고, 여기서 연천까지 가는 이 사업입니다. 철원 일로 넘어가면 이제 북한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구간은 상당히 군사 보호 지역들이 많고, 실제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제한 요건들이 너무 많아서 개발들이 잘 되고 있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개발하기도 일단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먼 미래를 생각한다라면 이 철도의 의미로서는 좀 노선을 까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수도권에 대한 전체적인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쪽 연천, 전국 이쪽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교통에 있어서 많이 불모지기 때문에 이 노선은 분명히 필요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미래로서의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선 중에 보면 복선 전철인데 복선 전제 단선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노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반 중에 선로를 하나만 쓰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필요하면, 열차가 필요하면 하나 더 깔 수 있도록 노반은 미리 깔아 놓겠다. 그리고 향후에 북한과의 관계가 좀 좋아진다거나 이쪽에 좀 물량이 어떤 철도에 대한 물량이 좀 많아진다거나 한다면 별도로 추가로 이렇게 열차를 하나 더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노반을 먼저 깔아놓고 운행은 하나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복선 전제 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소요선까지는 열차가, 여기는 이제 왕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여기는 현재 단선이라는 얘기예요. 개통되는 것들이. 그러면 선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타고 쭉 올라갔다가 또 같은 선로 타고 또 내려온다라는 개념이겠죠. 이런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게 1호선이 어떻게 가는 건가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소요산에서 셔틀로 갔다가 갈아타느냐, 아니면 직접 다 직결로 운행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로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배차 간격이나 운행 횟수 같은 이런 부분들은 조만간 이제 확정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얘기인즉,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직결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용산역에서 출발해서 이 연천까지 가는 열차가 그냥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운행 횟수가 하루에 88회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인지 편도인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기 소요선까지 현재 운행하는 걸 보면 이거는 왕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44대 정도가 이제 운행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44대가 직결로 연천까지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소요선에서는 크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초성리, 전곡, 연천에서는 나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일단 셔틀이 아니라 직결로 간다는 의미도 있고, 비록 현재는 단선으로 가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44대가 간다라는 의미는 다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교통에 대한 것들에 비교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노선이 아니고요. 이 노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과연 어떤 식의 수요적인 측면의 변화가 있을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TX C노선 하면 덕정역을 생각할 수 없죠. 생각하지 말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의정부역 마찬가지죠. 맞죠? 그 다음에 창동역, 여기는
가면서 되는 거고, 여기를 경기 북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쪽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지만 동두천 얘기는 별로 드리지 않았어요. 왜요? 이유는 동두천 시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인구가 거의 10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밑으로 가는, 예를 들어서 뭐 오산 뭐 이쪽 평택 아니면 천안까지는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에 있어서, 고민에 있어서 동두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좀 다소 아쉬운 상황들, 그것들을 저는 좀 전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한 가지 좀 더 본다라면 덕정역의 열차 배선에 대한 문제예요. 첫 번째는 인구 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덕정역의 열차 배선입니다. 배선이 이제 차량 기지로 들어가는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별도로 이렇게 승강장이 빠지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거를 운행하려면 여기서 또 선을 잡아주고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다 가능해요. 안 되는 거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약간 이렇게 조금 복잡한 상황에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경험적으로 보면 이게 또 쉽지 않은 상황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쉬운 부분은 아닐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과연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동두천 시에 대한 입장, 뭐 추가적인 비용,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끌고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 동두천으로 연장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들은 일단 인구 구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배선에 대한 처리 부분, 차량 기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차량 기지를 오버해서 넘어가려면 그만큼 또 약간의 난이도 있는 공사와 비용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럴 정도의 동두천의 의미가 있겠느냐에 대한 어떤 철도에서의 판단. 근데 이것들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푸시가 들어온다라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세모 정도밖에 줄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솔직한 이제 마음이다. 왜? 저희 방송은 솔직한 방송이니까.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남쪽으로는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동두천 연천에 대한 노선을 제가 끄집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연 여기서 어떤 수요의 변화가 있겠냐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죠? 덕정을 기준으로 일단은 만약에 지금 저희가 가는 목적지가 강남권이란 말이에요. 출퇴근의 목적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 누군가의 모임을 해. 근데 그게 대부분 강남 쪽에 많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타겟을, 역에 대한 목적지는 강남역 부근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여기에 만약에 내가 살고 있다, 주거로서 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식의 포즈를 취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저 같으면 덕정역에 하루에 GTX가 한 100대 정도 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중에 한 50대밖에 안 옵니다. 반 정도밖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건대 특히 출퇴근 시간에 민감한 10분이 민감한 시간대에 덕정역에 와서 GTX를 타고 아무래도 삼성역 쪽으로 끌고 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맞죠? 굳이 의정부역에 열차가 많다라고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 같죠. 이야기 그냥 덕정에서 왔다가 그냥 앉아서 타고 그냥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성역까지 뭐 30분이 모니까 제가 보기에 기존에서의 느낌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제가 보기에 시간을 뭐 한 50% 이상은 세이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덕정역이라는 곳 자체가 일단은 당분간은 이 정도에 있는 수요를 먹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나름 열차에 사람이 꽉 차서 의정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뭐 위클리 교통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GTX 비노선에 대한 얘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여기는 요 재정사업 구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GTX 비노선은 재정과 민자 구간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해서 시설계를 내년에 뭐 마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비노선 재정사업 구간 용산에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20km 정도 되는 철도 노선이고요. 국토부와 철도공단은 4개 공구로 분할해 내용도를 추진하고 있다. 1공구는 용산 한 2.8km, 2공구는 용산에서 성동구 왕십리 한 5.8km. 이거는
공구랑 또 역에 대한 설치에 대한 것 때문에 공구를 끊는 건 좀 노선으로 딱딱 끊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309는 아무래도 좀 갈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409가 좀 그러겠죠. 409가 309는 상봉역 베이스일 것 같고요. 자공구는 이렇게 갈라지는 요 내용들을 주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4개 공구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현대가 이제 GTX C 노선이고요. 그다음에 B 노선은 대우건설이죠. C는 현대, 그다음 B는 대우, 그다음 A는 신한 컨소시엄 이렇게 되고 있죠. 민재 사업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거기에 대한 주민 어떤 공람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와 뭐 여기에 업계는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B 노선이 A와 C 노선에 대비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내년 착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B 노선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노선은 좀 구체화되고 있지만, B노선은 아직 변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제가 보는 변수의 의미는, 일단은 아직 이벤트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벤트를 하면 노선에 대한 변경 또는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GTX D 노선과의 연계성에 대한 얘기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역, 맞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추가역에 대한 이슈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슈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B노선은. 그렇기 때문에 업계 내년에 착공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여져요. 아쉽지만 이거를 이벤트가 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현재 A와 C 이렇게 B로 가는 어떤 순차적인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노선을 이거를 개통을 할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이거 5년 후에 6년 후에 7년 후에 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기에는 저는 한 템포 두 템포 쉬었다 가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동산에 대한 가격 이벤트는 별개 문제예요. 맞죠? 실제 운행과 이벤트는 별개 문제입니다. 시장이 올라가거나 분위기가 좋아지면 가격은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서 말했던 이벤트들이 생기면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어떤 부동산 시장 가격에 대한 의미인 거고, 실제 이게 운행을 해서 내가 개통을 해서 이용을 한다. 이용적인 측면하고는 다소 다른 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B노선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른 방송에서는 이미 28년, 29년에 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상당수, 적지 않게 제가 많은 것들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드렸고, 실제로 또 그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 아쉽지만, 저는 B노선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상황적인 측면들, 아직도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템포 두 템포 쉬었다 가시는 게 좋다. 운행에 내가 이걸 이용하는 입장이라면, 맞죠? 예, 분명히 제 말에 대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주 옥정 포천 109 실설계 착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지역에서 나름대로 호재라고 분명히 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한 방송입니다. 아쉽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게요 금방 안 될 거예요. 예, 여기 포천에 계시거나 양주에 계신 분들, 특히 옥정지구에 계신 분들은 이 방송이 좀 듣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요 노선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계획대로 29년대로 안 될 겁니다. 플러스 5년 더 걸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보냐면 이거는 제가 느꼈던 지난 전체적인 토탈적인 경험적 얘기예요. 실시 설계가 된다라고 바로 되지 않아요. 실시 설계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차상에서 보면 예타,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꼭 바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산이요. 물론 지금 SOC 예산이 내년께 좀 나와 있지만 제가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내년 거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수의 수도권 비중은 GTX예요. GTX에 상당한 비중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하려는 예산이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비가 1조 5천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장 급한 사업이느냐에서 원, 투, 쓰리 하면 계속 밀릴 수 있는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아쉽지만. 그리고요. 일단은 전 좀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노선은요, 적게는 3년, 많게는 5년까지 더 모셔야 돼요. 많게는 3년에서 5년까지. 그래서 그게 현실적인 좀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좀 너무 솔직해서 죄송하고요. 또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거는 옥정에서 7호선은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여기는 현재로는 셔틀이에요. 셔틀입니다. 이게 스프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셔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그리고 덕정역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여기서 의정역까지 가는 것보다 덕정으로 가는 게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일로 연결해 가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상 보니까 덕정역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 변경 또는 내용의 과업에 대한 변경 또는 현실적인 문제 또는 이걸 직결해달라, 이걸 왜 셔틀로 가느냐에 대한 논의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에 대한 의견들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속 시간이 늘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막 늘어지지 않아요.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생깁니다. 예, 그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7호선 또한 어렵게 진행이 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도권 중에 유일하게 단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너무 아쉽습니다. 왜 복선으로 안 가는지 전 절대 이해가 안 가는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옥정에 계신 분들 이것들을 너무 장밋빛이라고 보시기에는 저는 조금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차라리 회천지구가 옥정보다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너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좀 그냥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여러 번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사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현 대구공항, 그 다음에 통합 신공항 면적이 늘어난다, 수요가 늘어난다. 이거는 뭐 타당성이니까 그냥 약간 그렇게 표현한 거겠죠. 실제로 늘어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왜? 기존에 있는 대구공항은 되게 도심권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외곽에 있어요. 수요가 꼭 늘어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늘어는 나겠죠. 근데 과연 계획대로 늘어나겠느냐라는 것들에 있어서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다. 뭐 비행기가 얼마큼 뜰지도 모르겠고 또 공항까지 연결되는 어떤 교통망들이 어떤 인프라가 갖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될 사업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5년 10년 내에 될 건지 10년 뭐 10년 뭐 이상이 걸릴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약간 결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여기 신공항 부지 그다음에 도심에 있는 후적지 부분 이거 제가 지난 방송에 너무 자세히 써놔가지고 굳이 오늘에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방송 한번 참조해 주시고 제가 링크를 좀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렇게 대구는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군위군 편입된 부분들 여러 가지로 보시면서 사타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가덕 신공항 뭐죠? 예, 가덕 신공하면 맞죠? 뭐가 생각나십니까? 엑스포죠. 이거는 곧 엑스포입니다. 엑스포가 된다. 11월달, 12월달에 결정된다. 갑니다. 안 된다. 안 갑니다.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면 또 재검토, 또 여러 가지 대안 검토 나올 겁니다. 근데 가냐 안 가냐로 판단하시면 돼요. 가면 상당히 추진을 받고 진행을 사업이고 못 간다 그러면 일단 한 템포 쉬었다. 엑스포가 뭐 4년 5년마다 하니까 한 템포 쉬었다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저는 여기 무슨 부산 신항에 대한 배후철도 연결도 있지만 여기 사단 녹산선 여기 녹산 하단선 요 노선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빨리 연결이 돼서 도심에서 들어가는 이런 전철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도로망 구축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의 의미, 이런 것들이 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예전에 방송에서 가독 신공항에 대해서 또 너무 자세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 지금 기본 계획의 협의가 본격화되고, 일단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일단 되면 완전히 이제 번개처럼 날아가겠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